계룡산 일대에는 묵묵히 역사를 다시 빚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계룡산 도자예술촌의 작가들을 말하는데요. 계룡산 북쪽 자락 깊은 곳에 작가들이 터를 잡은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 3대 도자기 중 하나로 꼽히는 철화 분청사기가 생산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도예가들의 손에서 철화 분청사기에 끊어졌던 역사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거죠. 500년 전부터 도자기를 구워오던 오랜 역사를 지닌 이곳에서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빚어지고 있을지 예술촌의 촌장을 만나 귀 기울여 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계룡산 도예촌 계룡산 자락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흙을 빚는 정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룡산 도예촌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마을이 조성된 지가 한 30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곳 상심리 계룡산 자락에 도예촌을 만든 어떤 그런 이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한 14, 16세기경에 여기 이제 철화분청사기라고 일대에 큰 도요지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재조명하면서 어떤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해서 30년 전에 이제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한 13가구가 모여서 이렇게 마을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오늘날 계룡산 도예촌이 되었죠. 이곳 마을의 역사가 그 배경이 된 거라고 이제 지금 한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듣고 싶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국립공원이라 뭐 대규모의 흙을 또 파낼 수 없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옛날에는 이제 도요지가 만들어지는 게 거의 다 이제 흙이라든가 뭐 불을 떼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도자기 만드는 조건이 맞는 곳에 도요지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철화분청사기가 만들어지는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계룡산 일대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고령터가 나오는 데는 개인 사유지도 있고 우리가 또 뭐 조금 소량의 흙을 쓰는 게 아니라 몇 톤씩 쓰니까 지금은 국립공원이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그 흙을 퍼쓰지는 못해요. 대부분 흙들은 점토들은 이제 점토 공장이 있어요. 이걸 이제 대량으로 사 쓰고 일부 이제 어떤 계룡산 도자기를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철화분청 사기전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이 지역의 흙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계속 지금 언급이 되었던 철화분청사기가 어떤 이제 매력을 가졌기에 많은 이제 작가님들을 이곳에 또 모여 이제 살게 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분청사기는 이제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기법적인 게 있어요. 이제 고려 청자가 이제 쇠퇴하고 조선 백자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인데 약간 청자의 어떤 푸른 회청빛이 나는 도자기가 백색으로 넘어가는 단계니까 이제 말 그대로 분청이라는 말은 분을 바른다는 게 여성분들 화장하는데 분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랑 같은 어원인데 그 회청색 도자기에 흰 분을 칠하는 도자기를 이제 분청사기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이 철분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녹슬은 철, 산화철 같은 그런 걸로 도자기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자기가 어떤 흰빛에 금붉은 빛으로 아주 자유분방한 그림, 그것도 자유분방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이 철화분청 자기가 뭐 왕실에 이렇게 헌납하는 도자기도 아니고 굉장히 서민적인 도자기였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고려 청자나 조선 시대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백자는 뭐 하얗게 이렇게 나와야 되고 청자도 마찬가지 어떤 옥색의 뭐 어떤 그런 빛이 나와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미가 있었다면 분청사기는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공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거를 다 했을 그럴 도자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도 굉장히 모던하고 현대적인 맛이 나면서 자유롭고, 청자라든가 백자 같은 경우에는 사대부가들의 어떤 뭐 취미로 문이나 하시는 분이 그림을 그린다든가 글씨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숙련된 어떤 뭐 도공이 됐든 화공이 됐든 물레 돌리는 대장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담당했다면 아마 분청사기는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불을 떼고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약간은 아티스트적인 작가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림도 똑같은 어떤 세밀화가 아닌 내 감정에 들어가는 어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도자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 이 분청사기가 일본의 그 도예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이제 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심수관, 이삼평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도공들,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많은 도공들을 데리고 갔었죠. 끌고 갔겠죠, 그죠? 사실은 이 도자기가 우리가 순수 어떤 예술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또 요업 쪽으로 가면은 세라믹이라 해갖고 이 어떤 불에 타지 않는 단열 물질,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전기애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업화의 초석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대륙에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랑 일찍이 어떤 중국이랑 같이 이제 도자기가 호흡을 하면서 그런 어떤 문화를 일찍이 고화도 도자기를 만들고 했다면 일본은 그러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때라든가 이때 와서 보고는 이제 너무 놀란 거죠.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왔었는데 우리 문화는 이 도자기라든가 뭐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활이 거의 다 예술인 거예요. K-컬처 이러듯이 그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K-컬처를 어떤 한류 문화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이제 어쨌든 우리보다도 더욱더 어떤 도자기에 대해서 신성시 여길 만큼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걸 가져갔었죠. 1993년에 이 도예촌이 형성됐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그 이제 오신 분들 초창기 멤버분들하고 잘 지내고 계신지. 물론 이제 한두 집 정도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뭐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직장이 있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한 두어 집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 그 얼굴들 다 그대로 있죠.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장가가고 손주 본 집도 있고. 그러면은 10년이면 이제 강산이 이제 변한다고 하는데 3번이나 이제 변한 거네요. 네네. 그 세월 속에서 변치 않은 이제 마을 모습에 선생님 마음에 어떤 뿌듯함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왜 도예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도자기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변했더라면 마을이 어떤 무산될 수도 있었었는데 어떤 도자기 하나로 응집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부에는 이제 도예촌 주변에 사실은 전원주택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꿋꿋하게 옛날 그 작업장 그 자리에 그 가마에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유네스코에 등재해도 될 만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 2세대가 나오면 좀 더 좋아지겠죠. 후손들이 와서 또 탑을 하나 더 쌓아 올리듯이 도자기 메카가 이제 그렇죠. 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사실 우리는 뭐 일대로 거의 끝나는 일들이 많은데 식당을 해도 대를 이어서 우리가 하던 거를 이어받고 또 거기에 또 어떤 현대적인 그들의 감성을 또 넣고 이러면 여기 중부권의 도자기 메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함께 이제 같이 지내온 이웃 작가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철화분청사기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여기 열쇠공방이 다 하고 있으면서 또 각자 좋아하는 것.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인형 꼭두 작업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다들 우리가 생긴 모습이 틀리듯이 각자 얼굴대로
각자 어떤 뭐 개성과 취미대로 작업을 잘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작가들의 또 이제 작품을 네. 이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이 공간 예. 마을 입구에 있죠. 그 이제 네네네. 도자문화관? 예, 도자문화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시면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종합 전시장 겸 문화공간이 있는데 거의 뭐 한 20년 넘게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몇 해 전에 이제 건물을 지어서 도요촌 입구에 이제 그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약간 현대화 작업, 포스 작업 같은 거 너무 이제 구식으로 우리가 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거기에는 이제 이 동네 작가들 작품을 볼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네. 작가님 이제 공방 이름에 담긴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한자어로 희다, 힐소자에 같을려 이렇게 하고 흰것같이 그러니까 이제 흰색은 어떻게 생각하면 색의 어떤 기본인 거예요. 늘 그 어떤 색의 기본 하얀색 순수한 마음 또 이제 조금 그걸 하자면 처음처럼 초심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도자기를 빚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제 저희가 이름을 지었죠. 그러면 한결같이 변함없이 네. 도자기를 굽는다라고 네네네. 이제 의미를 두면 그렇죠. 예. 두면 좋겠네요. 네. 작가님께서는 또 이제 주로 네네. 어떤 작품을 이제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뭐 20대, 30대, 40대, 지금 이제 50대 뭐 이렇게 시기적으로 작품 하는 스타일이 자꾸 변해가더라고요. 지금 이제 60대인데 또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저도 조금은 궁금한데 꼭두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형 우리나라 흔히 우리가 알기는 인형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테라코타라도 작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자기 자화가 될 만큼의 어떤 도자기 온도만큼 구워서 채색 작업을 하는데 주로 이제 꼭두 인형 뭐 이런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또 닭이든 이제 여기 계룡산이니까 제가 닭을 사실은 많이 만들었어요. 물고기, 모거 어떤 우리 전통적인 어떤 꼭두에서 꼭두가 이제 상녀 꼭두라고 옛날에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나가는 상녀 거기에 어떤 인형들이 많이 조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갖고 논 뭐 놀이꼭두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부적처럼 서 있던 건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어떤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있죠. 이제 저도 이제 만들 때 즐겁고 또 뭐 구입해 가신 분이 아니면 업어 가시는 분들이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작품 속에서 이 작가의 이제 삶이 보인다 하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이쪽 이제 둘러 보니까 다구도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차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도자기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작업하는 중간에 쉴 때라든가 뭐 이제 그럴 때는 늘 차를 마시죠. 차를 마시다 보니까 도자기라는 거는 자기가 사용하면서 또 이제 만들어지는 도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를 마시게 되고 또 차 도구를 만들게 되고 차라는 특징이 어떤 그 차 도구들이 플라스틱에 먹을 수는 없어요. 종이컵에 먹을 수도 없고 차라는 게 이제 도자기랑 어떻게 생각하면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 도구를 많이 만들게 되고 차멍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이곳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도자기에 관심이 또 많은 편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아무래도 옛날에는 여기가 또 상신이가 막다른 골목이고 계룡산 국립공원 정도로 이랬는데 지역마다 이제 뭐 강진에 뭐 청자, 저 이전에 광주에 백자 뭐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도자기 특징이 있어요. 근데 계룡산 이제 이 더군다나 이 반포면에 철화분청이 이제 있다는 이게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게 여기 주변에도 보면 도예촌 옆으로 이렇게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이곳에 도예촌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이곳에 여기 와서 집을 짓고 살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어쨌든 저희가 이제 1세대다 보니까 아직은 미비한 점이 많죠. 저희가 사실은 여기 처음 올 때 뭐 길도 없었고 토끼가 뛰어놀고 있고 막 뱀이 막 신발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곳에 와서 일구다 보니까 썩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반포면에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게 있고 앞으로 이제 대를 이어서 도자기의 어떤 메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곳에 이제 인근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단체 체험도 네. 많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지. 예, 이때까지 참 많이 왔었어요. 이제 여기 충남 일대에 이렇게 도예촌은 또 처음이고, 근데 이제 코로나 와서는 많이 이제 활동이 자제되고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좋잖아요. 계룡산 국립공원에 도자기 이러니까 많이들 오시죠. 그러면은 이제 체험 행사를 이제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주로 어떤 이제 뭐 수업을 하시나요? 수업은 이제 맞춤형으로 저희가 해드리는데 이제 제일로 좋아하는 거는 이제 물레 돌리기. 우리 돌아가는 거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흙덩어리를 올리고 체험해 보는 거를 제일 재밌어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제 개인이 손으로 이제 이렇게 핸드메이드 하는 것도 있고 초벌된 기물에 이제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는 또 이렇게 뭐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 요즘은 도자기 물감이 잘 나오거든요. 그 물감 가지고 이제 뭐 캘리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해서 이것을 학업적으로 연결하고 싶다, 뭐 취미해서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뭐 다양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데 거기에 부합되게끔 이제 저희들이 지도를 해드리죠. 예.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네네. 이곳에 이제 관심이 좀 생기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예촌은 사실 입장료가 없습니다. 13공방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이제 물론 개인적인 어떤 사정은 있으면 문을 클로즈는 할 수 있는데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방에 가서 구경하시고 또 갤러리도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도 구입하시고 또 뭐 체험하고 싶으면 예약하셔서 또 체험을 하셔도 되고 항상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자기라는 거는 눈으로 보고 또 어느 정도 만져볼 때 그 이제 어떤 느낌이 오니까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오시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만족하게끔 저희들이 코스를 가르쳐 드립니다. 네.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제 네. 나누다 보니까 네. 이곳 충청도가 고향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사투리가 나오죠. 네. 제 사실 고향은 저기 아래쪽 대구가 고향인데 제가 이제 여기 계룡산 도예촌 만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도자기 하는 사람끼리 모여 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주 와서 했는데 사실 충청도는 저는 제2 고향이라 할 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보낸 시기고 또 이제 저희 아이들이 고향이 이제 저는 대구지만 이제 여기 충청도 공주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여기 중부권이라서 그런지 교통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면이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전 그러니까 이곳 충남과의 또 다른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거는 없어요. 이제 부모, 형제, 뭐 친구 이런 분들은 거의 대구 쪽에 있고 네. 저는 사실은 애로울 때도 많아요. 이 계룡산이 나를 놓아주지 않고 나를 부를까 할 정도로 이제 어쨌든 그런 릴레이션 관계에서는 제가 이게 애로울 때가 참 많아요. 많은데 뭐 어쨌든 또 도자기라는 그런 또 매개체가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제2의 고향이 되고 충청도 사람이 되었죠. 뭐. 네. 외로우실 때는 또 이제 계룡산의 전기를 받아 그렇죠. 보시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계룡산 정영님께서 저를 돌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도자기 이제 작업 외에 그림이나 바느질과 같이 이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이제 작업에 능하시다고 들었는데. 도자기라는 게 굉장히 뭐 아트라고 하지만 노동 집약적이거든요. 근데 원래부터도 제가 이제
왜 머리 쓰는 것보다는 손이 더 빨리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느질이라든가 요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취미가 되고 취미가 되면서 이제 뭐 뚝딱뚝딱 옷도 만들어 입기도 하고 또 많은 손님들이 오시니까 또 뭐 여기 시골이고 하니까 또 식당 문제도 그렇고 하니까 밥 때 오면 밥 숟가락 하나 더 놓듯이 밥을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디안 시대에 태어났으면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 만큼 손재주가 많이 이렇게 발달하더라고요. 예,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이제 방금 요리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네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영국에서 이제 잠시 또 요리사의 길을 네. 걸었다는 얘기가 이제 있어가지고 네. 뭐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40대 때 영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한 6년 동안 사실 영어도 안 되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니 생각을 하니까 이제 손으로 하는 거 뭐 그런 쪽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또 먹는 거 맛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미식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월드 요리를 접하게 됐죠. 접하게 되면서 이제 호텔에서도 코미세프로 제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리라는 게 또 도자기하고 이 플레이팅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 가서 이제 한국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도자기에다가 제가 음식을 세팅을 하거나 플레이팅 하거나 그런 쪽으로도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네네. 네. 아, 이곳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우, 좋죠. 많죠. 일단은 제가 이제 숨 쉬고 있는 공기가 사실은 굉장히 후레시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공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고 또 작업하는 뭐 시간적인 거 이런 제약이 없이 이제 아무래도 산이니까 내 타임 스케줄대로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 사시사철 사계절 동안 산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신선함들이 늘 어떤 뭐 크리에이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또 이제 그 도예촌이 더 발전 이제 되는데 앞장서실 수 있도록 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건강을 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예, 그 그렇죠. 일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또 관리하시는 게 있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보건소 이런 데서 이제 요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가를 제가 체격이 좋은데도 아주 유연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이 역도 선수처럼 팔 힘도 강하고 해서 이제 요가를 좀 몇 년 했었고 요즘은 명상하러 다니지는 않지만 명상을 오래 했습니다. 요가하고 명상을 제가 많이 했었고 코로나 때 못 했는데 요즘 걷기라도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이렇게 나누는데도 좋은 기운들이 이렇게 저한테 네. 느껴지는 것 아유,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이 또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원래 한갑인데 뭐 특별히 거창한 계획은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거의 이제 퇴직을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야, 뭐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묻고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한 살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60이 되니까 60만큼 몸이 조금 고달픈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몸과 마음과 또 내 어떤 노동하고 속도를 맞추면서 또 여기가 어쨌든 도예촌이고 관광지처럼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작업 내가 이제는 나가서 뭐가 유명한 작가가 돼갖고 무슨 이력서를 화려하게 내겠다 이것보다는 소박하게 어쨌든 죽는 날까지 내 손으로 이제 흙을 빚으면서 웰다잉이라 그러죠. 웰빙이 아니라 네. 뭐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